세종시 교육청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화학2 분석을 맡은 한솔고등학교 교사 정용훈입니다. 이번 문항들을 이제 총평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고난이도 문항에 대해서는 직접 함께 풀어보면서 이제 풀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생님이 생각하는 총평부터 하면요. 좀 시간 배분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랑 좀 유사하게 우리가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하면은 문제를 다 풀 수 있지만 주어진 시간 30분 내에 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선생님도 조금 시간 배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이도 문항에서 조금 난이도가 기존에 비해서, 물론 고난이도니까 기본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기존에 이제 좀 예전 20번 문항보다 올해 20번 문항이 조금 더 우리가 그 핵심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출제자가 의도하는 원하는 이제 그 포인트를 잘 잡았다면 생각보다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랑 유사한 문항들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한 문제씩 다 뜯어서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지금 선생님이 가로로 적어놓은 문항들 이외에도 사실은 문제를 뜯어서 보면 좀 많이 유사한 문항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같이 이제 문제를 함께 좀 샅샅이 좀 분석을 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상도 찍고 분석을 하는 의미도 있죠. 오늘 살펴볼 목차는 먼저 고난이도 문항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항들 간단하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몇 문제 살펴보고 17번부터 20번까지 네 문항에 대해서 해설을 한번 해볼까 생각입니다. 먼저 15번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선생님이 항상 해설지도 같이 그 밑에 댓글 글로 하나 더 올려놓으니까 그거를 보면 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좀 중요한 문항들에 대해서 풀이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번 문항 보면요. 15번 문항에서는 여러분들 PV는 NRT라는 공식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문항에서는 증기압력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증기압력은 여러분들이 당황할 필요 없이 우리가 평형 상태일 때 기체의 압력을 증기압력이라고 하니까 여기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기체의 압력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처음에 풀다가 답이 없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선생님이 여기 액체의 질량인데 여기 뒤에 질량에서의 그람 단위를 보고 기체의 질량인 줄 알고 XY를 바로 기체의 질량으로 구해서 정답이 없었는데 다시 액체 질량으로 보고 풀었어요. P분인 NRT 공식에서 우리가 N이라는 몰수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W만 남겨놓고 W가 질량이니까 문제에서 질량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겨놓고 가면 R 다 나눠보면 이제 W만 남겨놓고 넘겨보면 RT분의 PVM이 나오니까 요 식을 넣어서 풀면 금방 풀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하고 어렵진 않은데 여기 선생님이 아까 실수했던 부분이랑 그 부분 좀 유념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는 문항인 것 같아요. 유사한 문항으로는 올해 4월 4번 문항인데 이 문항은 이제 물기둥의 압력, 선생님이 해설 이전에도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문제 풀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풀어놨어요. 영상으로도. 영상으로는 안 풀었군요. 영상으로는 안 풀었고 해설로 써놨으니까 그거 보셔도 됩니다. 물기둥의 압력을 맞추는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원리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9월 모의평가인데 딱 봐도 많이 PV는 NRT 공식을 써야 되는 문제이고 좀 많이 유사해 보이죠. 그 틀 자체도. 그래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6번 문항은 평형이동 법칙 물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화학 반응이 될 때 이 반응이 뭐 예를 들어서 A랑 B가 반응을 해서 그때 개수가 소문자 A, 소문자 B이고 C랑 D가 생성되는 반응일 때 그리고 생성물의 개수가 각각 C랑 D일 때 그때 평형상수를 쓰는 방법을 토대로 이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데 평형상수 반응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반응이 진행된 상태 평형에 도달해서 그때 전체 기체의 양을 X라고 했고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강철 용기니까 압력의 변화가 없어요. 강철 용기는 그러니까 부피랑 압력의 변화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입자수는 부피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바로 이제 계산을 평형상수에서 여기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나가 가의 16배이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푸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해설을 살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사 문항으로는 작년 수능 16번 문항 역시 평형이동 물어보고 있고 작년 9월 18번 문항 평형이동은 고난이도로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17번 문항 살펴볼게요. 17번 문항 표는 초기에 25도씨에서 초기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냥 선생님 편하게 0.001 몰농도로 쓸게요. 그때 이제 1리터에서 물이 이제 증발해가지고 평형 1, 2를 이뤘대요. 그럼 평형 1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약산이니까 평형상수를 써가지고 이온화상수를 써가지고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상태까지 표시하겠습니다. HA 수용액이랑 물이 반응을 해서 물이 반대로 선생님 화살표 잘못했네요. HA가 물한테 H 플러스를 제공하면서 산으로 작용을 하겠죠, 얘가. 그리고 H 플러스를 받는 물질이 염기일 거고 H3O 플러스가 되고 A 마이너스가 됐을 때 뭐 짝산짝염기 개념은 이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으니까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KA라는 이온화 상수는 HA분의 H3O 플러스의 몰농도 A-의 몰농도 순수한 물은 안 쓰는 거 여러분들 여기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보니까 초기 반응 그리고 반응 후에 몰로 한번 계산을 살펴볼게요. 초기는 0.001 몰농도인데 1리터니까 곱하면 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차피 물은 고려 안 할 거니까 과량이니까 고려하지 않고요. 처음에 H3O 플러스도 없고 A 마이너스도 없어요. 우리가 반응하는 양을 마이너스 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물은 고려 안 할 거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n. 근데 뭐 마이너스 n 똑같이 쓰겠습니다. 각각 개수가 다 1이니까 플러스 n 생성물은 플러스 n 쓰면 0.001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뭐 물은 어차피 고려 안 할 거니까 그냥 안 쓸게요. n 이렇게 쓰면 어차피 우리가 이게 1리터 용기니까 1리터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우리가 이제 몰농도가 되겠죠. 그러면 어찌됐든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그때 부피가 250ml네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250ml니까 0.25리터로 고려를 해줘야겠군요. 그러면 쭉 옆으로 써보면 KA는 HA가 반응 후에 0.001-n이니까 0.001-n을 250ml인 0.25리터로 나눠줘야겠죠? 그 다음에 0.25리터 N H3O 플러스 그 다음에 A 마이너스가 0.25리터에 N 이렇게 될 거고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이용해야겠죠? A-분의 H 플러스 HA는 A 몰롱도는 0.25L분의 A-는 N이니까 N. H3O 플러스는 0.25L분의 0.001-N. 이게 문제에서 3이라고 나왔으니까 미지수가 n밖에 없으니까 n을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n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400분의 1이 나옵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 계산 쉽으니까. 그러면 이 n을 KA에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대입을 해서 구해보면 선생님이 쭉 계산을 해보니까 300분의 1이 나와요. 그럼 KA를 도대체 왜 구해야 되나? 평형 1이랑 2가 지금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25도씨로. 온도가 일정하면 여러분 뭐가 일정해? 평형상수가 일정해요. 평형상수 KA가 일정하겠죠. 그럼 반응 2에서도 KA는 3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거랑 A-분의 HA가 나와 있으니까 평형 2에서 부피인 X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반응식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 반응 전, 초기 반응, 그리고 반응 후 이렇게 써가지고 보겠습니다. 똑같이 0.001몰이겠죠? 물 어차피 고려 안 하고 H3O 플러스는 초기에 없고 A-도 이번에는 반응하는 양을 마이너스 M만큼 한번 반응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생성물은 각각 개수비가 다 1대1이니까 플러스 M만큼 생기겠죠? 그럼 0.001 마이너스 M, 어차피 물은 고려 안 할 거니까 플러스 M, 플러스 M 이렇게 쓰고 이제 부피가 X니까 우리가 HA-분의 HA부터 구해볼게요. A-는 X ml잖아요. 그럼 X ml를 1000ml로 나눠줘야지 몇 리터가 나올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 존재하는 게 Mmol. HA 같은 경우는 역시 똑같이 1000ml를 나눠주면 리터가 나올 거고 그게 0.001-M 이게 5네요. 우리가 지금 X랑 M의 미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수식도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때 이용해야 될 게 KA겠네. KA는 HA의 몰롱도 분의 H3O 플러스의 몰롱도 곱하기 A-의 몰롱도니까 일단 1000ml 분의 Xml 좀 지우고 다시 깔끔하게 써볼게요 여러분들. 1000ml 분의 Xml HA는 0.001-M이었죠. 그 분의 H3O 플러스랑 A-는 1000분의 X, 1000ml 분의 X 분의 M 곱하기 똑같이 1000ml 분의 X 곱하기 M 이게 우리가 온도가 똑같을 때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300분의 1이겠네요. 그러면 수식도 2개, 그 다음에 미지수도 2개니까 M이랑 X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다 풀 공간이 선생님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M이랑 X 바로 써볼게요. 여러분들 계산한 거 선생님 써보면 M은 6000분의 1이 나오고 X는 X가 100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100분의 1이 아니군요. 그래서 정답은 X가 100이니까 1번입니다. 여러분들 KA 값이 온도가 일정하면 평형상수가 일정하고 화학 반응이 진행됐을 때 우리가 이 평형상수의 개념을 알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17번 유사문항으로는 작년 수능 문제 17번 문항 이것도 여기 값에다가 우리 평형상수 구해서 대입을 해야 될 텐데 이땐 평형상수가 미지수네요. 그 다음에 작년 9월 15번 문항 좀 많이 틀 자체도 유사해 보이네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아까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온화 상수 값을 비율로 줬으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18번 문항 이제 살펴볼게요. 18번 문항 다음은 A기체로부터 B기체와 C기체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다. 이때 문제가 이제 뭐 앞에 A의 개수는 4이고 B의 개수는 1, C의 개수는 6이네요. 이때 외부 압력이 2atm이에요. 외부 압력은 여러분들 외부에서 주어지는 이제 압력, 여기선 대기압이네요. 대기압이 2기압으로 일정하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외부 압력 2기압이랑 이 니은의 조건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니은의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지금 PA 값이 Y축으로 나와 있으니까 PA는 전체 압력을 PT라고 할게요. 그거랑 XA의 몰농도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수식 선생님이 풀이해 놓은 해설서 그 종이 파일, 한글 파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니은에서 4A 기체가 반응을 해서 분해돼서 B기체랑 6개의 C 기체가 생성이 될 때 우리가 초기의 양을 아무것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들 여기 0.6이니까 이걸 대입을 해서 해보면 0.6 atm A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 외부 압력 2기압으로 일정화되어 있으니까 2기압 곱하기 XA네요. 그럼 XA 바로 구할 수 있네. 2로 양변을 나누면 XA는 0.3이네요. 10분의 3. 그럼 이거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거야? A가 3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애들이 7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체의 압력은 지금 A의 압력은 반응을 하기 전에는 이 기압에 비례해 가지고 지금 여기 A의 부분 압력도 지금 이 기압에 비례해서 A의 그 몰 분율을 고려한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문제에서 처음에 여러분들 지금 A의 전체 압력을 모르니까 EN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EN몰 반응 전일 때 그럼 반응을 해서 반응 후일 때는 얼마큼 되는지 볼게요. 우리가 반응하는 양도 지금 얼마큼씩인지 모르니까 선생님은 계수에 맞춰서 A가 분해되는 양을 마이너스 4인 만큼 감소하고 B가 생성되는 양은 계수에 따라서 플러스 M 플러스 6M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2M 마이너스 4M 반응 후에 A는 B는 M, C는 6M이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를 다 더하면 이게 NT 전체의 몰수잖아. NT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2N 플러스 3M이 되겠네. 이게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전체 몰수 10이네. 여기 수식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반응 후에 지금 니은일 때를 살펴보는 거니까 2N-4M이 우리가 NA의 몰수니까 3몰이 되겠네. 이게 2번식이네. 그럼 1번식과 2번식을 계산을 하면 바로 둘이 빼보면 7M이 7이니까 M은 1이네. M을 2를 대입을 하면 여러분들 N은 바로 몇이에요? N은 2분의 7이네. M과 N을 바로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제 그러면은 기억 X를 구해야 되니까 PC의 몰농도 부분 압력을 구해야 되니까 PC는 또 전체 압력 곱하기 X의 C네. 이번에는 PT는 2기압으로 일정하고 XC는 전체 몰수는 10이고 그때 C가 6M이니까 이건 6이었네. 그럼 6이면 PC인 X는 0.6이다. 그럼 X 일단 0.6 구했어요. X에다 0.6 쓰고 문제에서 니은에서 실린더 속 전체의 기체 밀도분의 기역에서 실린더 속 전체 기체 밀도래요. 그럼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질량은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지금 아무것도 새로 들어온 물질이 없으니까 기역과 니은에서 전체 질량은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이에요? 반대로 기역에서 실린더 전체 기체 부피분의 니은에서 부피를 구하면 되네. 그러면 이제 기역의 니은에서의 전체 기체의 부피는 우리가 지금 아까 몇이라고 구했어요? 기역에서 니은에서의 그렇죠. 니은에서 전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돼? 부피는 P분의 nRT잖아요. P는 2기압이고 우리가
몰수가 10이었고 어차피 온도랑 상수는 똑같으니까 P분의 N만 구하면 RT는 또 상쇄될 거 아니야. 그럼 기역에서 이제 부피만 구하면 되네. 그러면 전체 압력은 2기압이고 기역에서의 전체 몰수만 구하면 되겠네. 2기압이고 반응 전이잖아요. 기역일 때 지금 N 값도 구했으니까 이 반응 전에 A만 있을 때의 몰수는 7이네. 7 구하면 2분의 7분의 뭐였더라? 2분의 10이니까 이건 몇이에요? 7분의 10이네. 그러면 문제 다 구했네요, 여러분들. x 곱하기 니은에서의 실린더 속 전체 기체 밀도분의 기역에서의 전체 기체 실린더 밀도니까 x가 10분의 6이고 7분 10분 받고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이 x 잘못 구했네. 죄송합니다. x가 여기 2 곱하기 여기 선생님 빨간색으로 밑줄 치는데 2 곱하기 10분의 6은 0.6이 아니라 1.2네요. 즉 5분의 6이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걸 실수했어요. 그럼 5분의 6으로 쓸게요. 어차피 분모를 곱해서 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x는 5분의 6이었고 니은에서 실린더 속 전체 기체 밀도분의 기역의 실린더 전체 기체 밀도는 7분의 10이니까 약분을 하면 7분의 12.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죠? 우리가 미지수를 초기에 두 개를 이 아무것도 없는 수식에 써야 되니까 되게 어렵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되게 좀 원리를 알았다고 하면은 정확히는 표현하면 이 수식을 알았다고 하면 금방 풀릴 수 있었겠죠. 부분압력의 개념을 알면. 그래서 이와 유사한 문항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문항으로는 올해 4번에서 20번 문항 우리 전체 기체랑 또 부분압력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 18번 문항 이건 그래프도 거의 많이 유사해 보이네요. 이 문제들 함께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19번 문항부터 살펴볼게요. 다음은 A기체로부터 B기체와 C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식이다. 두 개의 A기체가 분해돼서 두 개의 B기체랑 C기체가 생성됐네요. 그리고 A기체의 초기 질량을 줬어요. 그런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A기체가 분해돼서 두 개의 B기체랑 한 개의 C기체가 생성되었다. 그럼 질량 관점에서 우리가 이 반감기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초기에 지우고 질량이라고 다시 쓰겠습니다. 깔끔하게. 초기에 A의 질량이 144g이에요. 초기라고 쓸게요. 그럼 반응을 해서 반응 후에는 우리가 절반씩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72. B가 늘어나는 양을 X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 문제에서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이라고 한번 써볼게. 그리고 C가 늘어나는 양을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초기에는 B랑 C가 없었으니까 반응 후에는 A는 72, B는 M, C는 M. 그러면 또 한번 반응을 해볼게요. 반응 속도 할 때 여러 개 좀 써놓고 하면 편할 것 같아. 이번에는 절반씩 줄어들었으니까 생성되는 B의 양은 2분의 M, 생성되는 C의 양은 2분의 M. 그러면 반응 후 A는 36, B는 N 플러스 2분의 N, C는 M 플러스 2분의 M. 이렇게 되죠? 또 한 번 써볼게. 하나만 더. 어차피 많이 쓸 거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또 A는 36의 절반이 줄어드니까 18. 그 다음에 생성되는 B의 양은 4분의 M, 2분의 N의 절반이니까 생성되는 C의 양은 4분의 M. 그러면 반응 후에 A는 18, B는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4분의 N. 여기까지 M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4분의 N. 한 번만 더 써볼게.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너스 A는 절반만큼 9만큼 줄어들 거니까 마이너스 9. 그러면 또 생성되는 B의 양은 4분의 N의 절반 8분의 N. 생성되는 C의 양은 4분의 M의 절반 8분의 M. 그러면 A는 9. 그 다음 B는 생성되는 게 2분의 N 플러스 4분의 N 플러스 8분의 N. 그 다음에 생성되는 C의 양은 M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4분의 M 플러스 8분의 N. 먼저 그러면 이제 반감기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반감기가
20분이라고 한번 먼저 해보자 여러분들. 20분이라고 하면 반응이 한 번 진행됐을 때 B의 질량분의 C의 질량이 5분의 3인 거고 B의 질량분의 C의 질량이 5분의 4인 거잖아. 그럼 반응이 한 번 진행됐을 때는 B의 질량은 N이었고 A의 질량은 72니까 이게 5분의 3이 되려면 N은 몇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N은 120이네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보면은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144 반응 전에 144는 반응 후에 72 플러스 N 플러스 M이잖아. 그러면 N에다가 144는 72 플러스 120 그러면 M을 구할 수 있는데 근데 M은 음수가 나오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성되는 물질이 음수일 수가 있죠? 그래서 반감기 20분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반감기를 10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문제에서 20분 조건이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네모치는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반응이 진행됐을 때 살펴봐야겠네. 그때 B의 질량이 N 플러스 2분의 N이니까 N 플러스 2분의 3N이겠죠? 그리고 A의 질량은 36. 그러면 2분의 3N분의 36이 5분의 3이니까 요거 계산해보면 N은 몇이에요 여러분들? N은 40이 나오네. 그러면 똑같이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144는 72 플러스 40 플러스 M 계산을 해보면 그렇지, M은 몇이 나와? 그런데 M은 32가 나오네요. N과 N은 일단 이게 그러면 B의 질량분의 C의 질량이 5분의 4가 성립하는지 보면 되잖아. 이때 B의 질량은 아까 2분의 3N이었으니까 40이었고 C의 질량은 N 플러스 2분의 N으로 2분의 3N이네. N이 지금 32니까 계산해보면 32 나누면 16에다가 몇이 나와요 여러분들? 16에다가 48 잠깐만요. M이 32 B의 질량분의 C의 질량 20분일 때 계산을 해보면 선생님 이게 좀 갑자기 산수가 잘 안 되네요 여러분들. B의 질량이 2분의 3n, C의 질량이 2분의 3n. 2분의 3n, 2분의 3n 똑같으니까 40분의 30이니까 바로 5분의 4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아이고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하네요. M과 N이 다 맞네요. 그러면 우리가 반감기는 10분이고 M과 N은 N은 40이고 M은 32이다 하면 X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는 반감기가 우리가 반응이 40분일 때니까 두 번 더 지난, 선생님 빨간색으로 네모친 곳이네요. 그때 A의 질량 같은 경우는 9이고 C의 질량 같은 경우는 이거 다 더해보면 8분의 15M이네. 8분의 15M에다가 M에 35를 넣어보면 15M. 그 계산을 해보니까 X가 몇이 나와요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 X는 3분의 20이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A의 분자량분의 B의 분자량 볼게요. 지금 M은 40이고 N은 32예요. 그럼 반응 질량비는 어떻게 돼? 질량비는 72 대 40 대 32니까 9대 5 대 8이네요.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마저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질량비를 개수비로 나누면 분자량비가 나오잖아요. 지금 A의 개수가 2이고 그 다음 B의 개수가 2이고 C의 개수는 1이니까 분자량비는 9대 5대 16인가요 여러분들? 이게 반응 질량비가 9대 5대 4였노. 죄송합니다. 실수가 많아요. 그럼 9대 5대 8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문제에서 어차피 B의 분자량분의 A의 분자량이라고 했으니까 X는 3분의 20. B의 분자량분의 A의 분자량 5대 9 계산을 해보면 바로 지워지고
4니까 12 이렇게 나오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들. 유사 문항으로는 올해 이제 작년 수능 19번 문항, 이것도 질량 토대로 이렇게 문제에서 A의 질량으로 B의 질량 줬고, 작년 15번 문항 반응 속도 2개 나왔는데 여기 질량 100분율로 줬는데, 함께 이제 또 질량이 어떻게 감소하는지,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반감기 찾는 거 연습해 보면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대망의 20번 문항이에요. 여러분들 되게 문제가 엄청 어려워서 힌트가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선생님이랑 차근차근히 풀어서 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A랑 B가 반응을 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고 개수가 다 1대1, 1대1이에요. 그때 이제 이를 조금 더 여기 C 가까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펴는 강철용기 가와 실린더 다에다가 C가 들어있는 촉이에요. 우리가 지금 강철용기 다에는 C가 9Wg이 있고 실린더 다에는 Wg이 있으니까 얘들을 우리가 편하게 그냥 9W를 선생님은 9N몰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실린더 다는 9N몰이 아니죠. N몰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A의 질량이 상대값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A를 상대값이 6인 건 6N몰, 그 다음에 4인 건 4N몰, 그 다음에 M몰 이렇게 한번 써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평형 상태 1에 도달을, 그럼 광철용기 내에서 C가 분해돼서 반응이 진행됐을 거고, 평형 상태 2는 실린더 나를 열어서 이제 부피가 2배가 됐을 때, 부피가 2배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압력 관점에서 압력이 줄어들겠죠.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압력이 줄어들면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서 늘어나는 방향 쪽으로 역반응이 진행이 될 거예요. 1에서 2가 될 때는. 역반응이 진행되면 A가 반응 전에 화학평형 상태 1일 때는 6M이었는데 2에서는 실린더 나 쪽이 4M이니까 A는 최소 2M보다 더 크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여기 선생님도 자 캐치를 여러분들 늦게 했었는데 고정장치잖아요. 그러면 이 실린더 나의 부피가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럼 실린더 가와 나가 둘 다 1리터로 일정하니까 가와 나에 들어있는 A의 입자수도 똑같아야겠지. 그래서 A가 4M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핵심으로 파악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걸 핵심으로 파악했으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A에 대해 일단 우리가 평형 상태 1부터 볼게요. A 기체가 B 기체랑 반응을 해서 C 기체가 생성될 때 우리가 초기가 C가 9N몰 있었네요. 반응 전. 그럼 얼만큼 반응했는지 보고 반응 후에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반응 후에 실험 그 평형 1에서는 A가 플러스 6N만큼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반응하는 것도 처음에는 A랑 B가 없었으니까 플러스 6N만큼 생겼을 거고 개수가 다 1이니까 B도 플러스 6M, C는 감소하는 게 마이너스 6M이 되겠죠. 그러면 9N 마이너스 6M이 이제 C로 남아 있겠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평형 1은 강철용기 1리터니까 이때 평형상수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K는 1리터분의 A의 몰농도 6M 곱하기 1리터분의 B의 몰수 6M, 그 다음에 C는 1리터분의 9N-6M의 몰이 있겠죠. 일단 여기 구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보니까 평형 2랑 똑같죠. 지금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평형 1과 2는 평형상수가 일정하다는, 온도가 T에서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평형상수가 일정하다는 조건, 다시 한번 여기 써놓고 할게요. 평형상수 1, 2, 3가 모두 일정해요. 근데 이제 2 한번 살펴볼게. A 기체가 B 기체랑 반응을 해서 C 기체가 생성될 때 원 상태에서 평형 원 상태에서 또 반응이 진행된 거니까 반응 전에 초기가 C가 9N-6M, A는 6M, B도 6M이겠죠. 그럼 뭐 반응을 해서 반응 후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A를 구했잖아.
강철 용기 속에 4M, 실린더 속에 4M이니까 총 8M이니까 2M만큼 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개수비가 1대 1대1이니까 B도 플러스 2M, C는 감소한 게 마이너스 2M이에요. 그럼 B도 8M, C는 9N 마이너스 8M이 되겠네. 그럼 평행상수 K 또 구해보. K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부피가, 전체 부피가 2리터입니다. A의 몰수는 8M, 2리터분의 B의 몰수도 8M, C는 2N분의 9N-8M, K1과 K2가 동일해요. 여러분들 공간이 없으니까 선생님 K1과 K2 여기 다 수식 써놨잖아요. 얘가 일정하다는 조건을 토대로 N과 N의 관계를 한번 구했어요. 그랬더니 N은, 그럼 계산만 하면 되는 거 8분의 3M이 나옵니다. 그럼 N에다가 똑같이 8분의 3N을 대입을 하면 우리가 바로 초기에 일단 A의 양은 3분의 8M이, 선생님 죄송해요 여러분들, 오늘 실수가 많네. 3분의 8M이죠. 그러면 이 9N이라는 값은 몇인 거야? 3, 24N이네. M이죠. 그러면 얘는 24에서 18M이네. 그럼 바로 우리가 평형상수 K는 1리터분의 6M, 1리터분의 6M, 1리터분의 18M. 바로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몇이야? 2M분의 1이 나오네. 그래서 K도 바로 구했어요. 2M분의 1이네요.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평형상수 평형 세 번째에서 우리가 전체 기체의 부피랑 그때 질량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평형상수 3 이제 다 왔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A 기체랑 이번에 B 기체가 반응을 해서 C 기체가 생성이 될 때, 이번에는 C 기체가 N몰만큼 있네요. 반응 전에. 근데 이 N이라는 거는 아까 구했으니까 3분의 8M이죠. 그럼 얼만큼 반응했는지 모르겠지만 반응 후에 A가 N몰이네요. 그러면 똑같이 생성되는 A랑 B는 1대1의 기수비니까 플러스 M, 감소하는 C의 양은 마이너스 M. 그러면 N-M이네요. N-M은 M은 3분의 8M이었으니까 얘는 3분의 5M이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평행상수 K 구할 수 있어요? 전체 기체의 부피가 X라며, 그러면 문제는 X 리터분의 A의 몰수 M, X 리터분의 B의 몰수 M, X 리터분의 C의 몰수가 3분의 5M이었을 때, 이게 평행상수 일정하니까 평행상수 1과 2의 평행상수 2M분의 1이랑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X가 바로 나오네. X가 몇이야 여러분들? X는 10분의 3이네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평형 다 속에서 C의 질량만 구하면 되네. 3분의 5M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이 W라는 값을 N이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3분의 5M을 N으로 바꿔줘야겠네. 지금 N과 N은 3분의 8M이었으니까 양변을 8분의 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8분의 5N이네. 8분의 5N이니까 우리가 N을 W라고 했으니까 8분의 5W가 되겠네. 문제에서 X 곱하기 Y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 곱하기 Y는 X는 10분의 3, Y는 8분의 5W 하면 2. 그러니까 16분의 3이네요. 16분의 3W. 정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이 고정장치라는 그 키포인트, 그리고 평행상수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하다는 걸 통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사문항도 살펴보면 작년 수능 문제 20번 정말 많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해설도 찍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역시 아까 살펴봤던 18번 문항도 함께 꼭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화학2 문항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설서를 보고 혹시 그래도 질문이 생기면 한솔고등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선생님이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2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